아까 이제 안철수 심상정 얘기가 좀 나왔는데, 근데 이제 오히려 얼마 전에 지지율보다 더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론조사에서 허경영이 더 치고 올라오고. 네, 허경영을 그 여론조사 기관이 조금 생소하긴 해서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허경영한테 지는 조사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이거 방송 나갈 때 이미 나가는지 모르는데,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에 허경영을 까는 정치 전문가로 나가게 돼서 제가 이제 드디어 허경영 후보 지지층한테도 저 밟히게 생겼습니다. 이제 나는 이제 돌아가면서 다 밟히는구만. 누가 나보고 모두까기라 그러는데 모두한테 까이고 있어요 지금 내가. 이야기 좀 잘해주고 롤스로이스 한번 타보지 그랬어. 아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이 원하는 얘기였겠어요? 얘기 잘해주는 게. 그렇지. 네. 아무튼간에 김수민은 저 PD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네, 시킨 대로 다 치고 산 겁니다. 뭐 허경영 자꾸 제3지대 얘기하면 허경영 얘기하는데, 허경영은 제0지대예요. 하늘 보면 감히 제3지대 따위를 허경영에 비유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제0지대 영적 지도자시다. 네, 그러니까 그분을 찍어줄 이유가 없어요.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에게 무슨 표를 주나 마음으로 찍어드리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제3지대, 근데 최근에 계속 이제 급물살을 타고 있어요. 이 제3지대론에 제가 알기로는 이번 대선에서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 천용길입니다. 네. 아 진짜요? 네, 천용길의 날개짓이 나비 효과를 일으켰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기가 무슨 얘기인지도 까먹은 거 아니야? 아니 뉴스 밑장에서 말고는 이야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진짜로? 왜 여기서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서 왜? 아니 그러니까 속내를 유일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얼마나 여기도 각박하게 살면은 뉴스 밑장에서 속내를 털어놓는. 아니 뭐 다른 방송에서는 PD들이 시키는 대로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천용길은 NL이 시키는 거 안 하고 PD가 시키는 대로 하죠. 얼마 전에 천용길의 후배들이 전국 학생행진 맞죠? 후배 맞죠? 부인할 수 없죠? 아, 네, 맞습니다. 네. 전국 학생행진이 윤석열 지지를 선언하는. 윤석열은 자유민주주의고 이재명은 무슨 뭐 포퓰리스트? 네, 그래가지고 네, 전용길 후배들이 윤석열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전용길은 이제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진보 좌파 인생을 살아오신 분인데 좀 더 과감하게 제3지대 연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셨죠. 네, 뭐 저는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이유는 그 정치 체제의 균열을 낼 수 있는 그게 필요하다. 이 구도를 바꾸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계속 반복되는데 여기 이번 선거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이 구도를 흔드는 거, 판을 흔드는 건데. 판을 흔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제3지대 밖에 없다. 그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판을 흔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고민을 하실 거라고 봐요. 많이 안 하더라고요. 아 많이 안 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10월 10일쯤에 주간동학 칼럼에서 심상정, 안철수, 김동연, 금태섭의 연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게 배경이 좀 좋은 건 아닌 게, 왜냐하면 지금 정의당이 극복해야 되는 게 민주당 이중대, 그리고 국민의당이 극복해야 되는 게 국민의힘 이중대거든요. 스스로 극복을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김동연이 극복해야 되는 건 뭐냐? 김동연은 어디든 간에 이중대로 갈 수도 있다는 거. 맞아요. 예,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못 나가게 하는 거지 서로. 서로 못 나가게 해가지고 너 국민의힘이랑 합칠 거냐, 혹은 너 민주당이랑 합칠 거냐, 요 판을이라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공통 분모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정책적으로도 뭐 이 사람들 일단 다당제주의자들이고 선거제도 개혁, 권력구조 개혁 다 얘기를 했어요. 전부가. 그리고 복지 정책에서도 다 복지 확대주의자들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그 문제를 바꾼 적은 없어요. 10년 동안. 그리고 안철수 같은 경우는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가 제일 우경화됐을 때인데 그때도 뭐라 그랬냐면 어린이 어르신 복지는 보편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오세훈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신자유주의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도 민간에만 맡겨두면 안 된다. 공공과 민간을 같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주 생각보다,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야, 뭐 민주당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안철수랑 연대하는 거냐. 정의당 심상정이. 나는 민주당보다 안철수가 별로 오른쪽이라고 생각 안 해요.
오히려 차라리 왼쪽일 때도 많았고 안철수가 한 10년 동안 계속 이재용에 대해서 엄벌을 해야 된다고 이재용하고 무슨 악연이 있나 하여튼 계속 그 작년에 그 삼바 기소 안 되고 있을 때 그때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이 입 닥치고 있었거든요. 뭐 박용진하고 몇 명만 기소해야 된다 얘기할 때 그때 안철수가 기소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삼성에서 돈 늦게 줬을 수 있어. V3 쓰고. 아 삼성에서 V3를 안 쓴다 안 그러더라고. 쓴대? 아 그래요. 그 문제네. 이게 문제네. 그래가지고 내가 지난 대선 때도 기억하는 게 뭐 그 단독 기사인데 민중의 소리에서 단독 기사 내가지고 박근혜가 이재용한테 V3 삼성에서 쓸 생각 없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마치 박근혜, 안철수, 이재용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단독 기사를 아무도 안 받았었어. 그 기사는 아무도 안 받았었고 비슷한 기사는 아무도 안 나요. 민중의 소리 혼자 그렇게 썼는데 근데 거꾸로 생각해봐. 그게 사실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재용이랑 안철수는 안 친하다는 얘기잖아 원래는. 그렇게 치면. 난 기사 저희가 뭐냐 도대체. 예, 민중의 소리하고 오늘 또 오마이뉴스 사고 쳤어요. 오늘 또 안철수가 광주에 가서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전두환을 용서하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근데 이제 계속 분노만 하고 살 수는 없지 않느냐 하면서 5.18 전문을 그 헌법 전문에 5.18 넣자.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대선 주자 다 같이 와가지고 공동 참배하자. 그러면서 안철수가 망언을 하고 5.18을 폄훼하는 자와 이용하려고 하는 자 다 극복해야 된다. 근데 그걸 오마이뉴스가 뭐라고 기사를 썼냐면 안철수가 광주 시민들에게 용서를 독려했다고. 이게 오마이뉴스나 민중의 소리나 하는 짓이 이게 결국엔 민주당 선거운동을 하자는 건지 항상 그럴 때마다 소재로 쓰이는 게 안철수 때리기예요.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을 때려가지고는 만족을 못 시켜요. 내가 아무리 평소에 국민의힘 까도 조국기 부대는 나를 국짐으로 몰잖아. 그러면은 신앙 고백을 하려면 안철수도 마저 까고 심지어 심상정까지도 까야 돼. 이래야지 대깨문들한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거거든. 예, 그런 거 안 하는 게 좋죠. 그 한도 끝도 없어. 예? 봐봐요. 이낙연 지지자들 조국 책 불태운 거 봐봐. 뭐 하나 삐끗하면 이제 불태우는 겁니다. 삼지대가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결선 투표가 없으니까 네네. 이게 제도 자체의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게 또 막판 되면 이게 또 이렇게 확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네. 네. 그러니까 김어준 같은 사람들 벌써부터 저러고 있는데. 그렇죠. 뭐 막판 되면 또 얼마나 많은 압박들이 상대방에 또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압박을 이겨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일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심상정인데 김동연 또 어느 정도 화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 천안 삼거리라는 표현을 쓰더라고. 천안 삼거리에서 만나자. 그거는 왜 천안이야? 천이 누구야? 천정배인가? 그러니까 그것도 나도 그 처음에 아는 안철수고 천은 누구냐 그러면 뭐 정의당의 뭐 천호선 그게 아니고 여기 교묘하게 김동연의 그 PR이었던 것 같은데 자기 고향 천안 자기 고향 충청 예 그러니까 충북 음성이 고향인데 배우자가 천안 여고인가 나왔다고 하면서 근데 마침 그 주에 충청 지역에서 새물결당의 발기인 대회인가 창당 대회인가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홍보하려고 그 충청 주자는 나다. 뭐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좋아요. 하여튼 그랬고 근데 안철수가 살짝 좀 이렇게 소극적이에요. 안철수가 이제 쌍특검 얘기를 했죠. 네. 쌍특검 공조까지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권은희 의원은 광주에서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도 정신, 국민의당의 중도 정신은 강을 건너는 거다. 예, 앞으로 공조할 거 더 많이 있다는 식으로 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가 조금 발을 빼는 이유는 심상정은 안철수와의 공조를 통해서 저 사람이 유연하다 이런 인상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중도나 무당층으로 확장해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안철수는 아직까지 국민의힘 쪽 표를 더 잠식해야 되는 상황이 좀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내가 심이랑 손잡는다고 했을 때 그게 좀 저하되는 그거를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셋 중에 한 명이라도 네. 두 자릿수 정도 되는 지지율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이게 네. 그 삼지대 네. 연합 자체가 네. 성립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지금 너무 적어. 합쳐도 10이 안 나오니까. 네. 저쪽은 좀 더 왼쪽 동네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진보당하고 그쪽- 변혁당 뭐 그쪽은 지금 민중 경선제 논의가 나오다가 그 통합
지금 그 통합이 아니라 뭐 단일 후보 얘기가 있었잖아요. 정의당을 제외한 좌파 진영, 진보 진영 쪽에 민중 경선제 얘기가 나왔는데 무산됐어요. 예, 무산됐고 그러면서 뭐 글쎄 진보당은 어쨌든 김재현 후보가 나오는 거죠. 네, 예, 김재현 후보 선출됐고 또 제가 계속 가겠죠. 네, 계속 완주할 것 같아요. 예. 민주당 지지 안 하고? 민주당 지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진보당 내에서는 이번에 대선을 치르는 목적 중에 한 가지가 이 지방선거. 네, 내년 지방선거를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대선 완주하는 걸 일단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보면 소위 말하는 그 민중경선제 안에 들어오려고 하던 팀들 그리고 좌파 독자 후보를 내겠다는 팀들. 그러니까 몇 가지가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개별 각 정당들이 선거를 끝까지 갈 것 같거든요. 대부분의 정당들이 그러니까 지방선거와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독자 후보를 안 밀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심상정, 안철수, 김동연의 이 3지대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진보 정당들의 그 선거 전략도 좀 변동이 있을 수가 별로 상관없잖아. 다른 진보 정당들은 거기 낄 수도 있어요. 제3지대. 아니요, 거기 끼진 않는데 그 제3지대 쪽에서도 사실 이게 제3지대가 각 당이 있지, 각 당이 있는데 근데 그걸 이제 주선하려고 하는 모임이 생겼어요. 대선 전환 추진위원회라고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나요? 이야기했었죠. 거기 입장을 들어보면 그 위성정당 했던 인간들은 맞겠다.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은 못 들어오게 할 거다. 그런 얘기가 좀 심심찮게 나오더라고요. 물론 들어가려고 할 것 같지도 않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내 아이디어는 내가 한번 이게 공식적으로 얘기했던 건 이번이 처음인데 민중경선제 그거 얘기하는 사람 어떤 분한테 제가 사석에서 얘기 드린 건데 민중경선제에서 끝내지 말고 차라리 거기서 후보를 선출해가지고 제3지대 경선에 한번 보내라 사람을.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3지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심상정, 안철수, 김동연 모두가 단일화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정책 공조, 공동선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아까 전에 전용길 기자가 얘기했듯이 각자 지지율이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단일화에 들어갈 조건은 안 됐다고 봐요. 근데 나는 만약에 단일화 해가지고 폭발력이 있을 것 같으면, 그러니까 표가 굉장히 한 20% 넘을 것 같으면 난 단일화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창원 씨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하여튼 지금 제도에서는 힘들 거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도 때문에 단일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왜요? 왜냐하면 다당제 제도면 그냥 가면 돼요. 각자 가서? 그냥 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알잖아요. 심상정, 안철수, 김동연 조금씩 이념 다른 거. 각계 약진해가지고 쭉 같이 밀고 나가면서 거대 양당 지지율을 깎으면 되죠. 깎아와서 그 다음에 뭐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근데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거꾸로라니까 오히려 뭐냐면 우리나라가 총선 때 비례대표 찍어줘봤자 의석에 별로 영향을 못 끼치잖아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대선을 완주해서 표를 선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오히려 저는 김영삼, 김대중 이 사람들이 87년에 다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차례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87년도 때는 그 다음에 총선이 있으니까 그 영향력이 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지더라도 총선에서 먹고 이제 뭔가 먹을 거다. 이게 있는데 대선은 지금 끝이 나도 그 다음에 뭐 물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만 국민의당이나 새물결이나 이런 쪽에서 지방선거에서 뭔가 의미 있는 뭐 이런 뭐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지방선거에서 뭐 노려가지고 그 김영삼, 김대중처럼 뭐 이런 큰 어떤 리더가 있고 밑에 진짜 줄을 쫙 서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쫙 있는 정당이면 이번에 뭐라도 한번 도모해가지고 빵 터트려 봅시다. 그 다음에는 뭐 나한테도 기회 한번 오겠죠. 이렇게 될 텐데 지금은 이게 뭉쳐가지고 과연 뭘 보여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걸 해서 실질적으로 얻는 게 뭐냐 이 사람들이 난 그게 잘 안 보인다는 거지. 그 아까 전에 그러니까 87년 예를 들어서 제가 좌파들 물어본 이유는 이념적으로라도 거기 뭉쳐 버리면 그런 이념적으로 어떤 기쁨이라는 것도 있잖아. 우리가 이런 걸 해서. 근데 현실은 정의당으로 다 쏠려 있기 때문에
정의당 외의 좌파들이 뭉쳐갖고 나중에 정의당이랑 단일화 할지라도 별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정의당이 정의당이 한 0.5% 더 나오려나 그러면? 뭐 그렇게라도 한번 뭉쳐 버리면 나는 어떤 정신적 만족이나 2년적 만족이라도 좀. 이 사람 은근히 좀 극자였네 알고 보면. 아니 있을 수 있는데 나는 그러니까 안철수, 김동연, 심상정 좋아요. 균열을 내고 이것도 참 좋아. 그러고 나서 뭐가 있지를 잘 모르겠다니까. 그래서 대선에서 표를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단일화해서 표 많이 안 나올 거면 하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진짜 윤석열, 이재명이 됐을 때 뜨거 해가지고 여기를 잘 봐줄 거냐 이 사람들 캐릭터가. 아니지. 그것도 아닐 거. 그건 독자 노선이죠.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그 지분 갖고 양쪽 어디하고 붙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붙을 수가 없는 게 심상정, 안철수, 김동연이면 딴 데랑 못 붙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할 수 있는 최대치는 안철수나 김동연이고.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이재명이 할 수 있는 최대치도 심상정이나 김동연이에요. 근데 어쨌든 심상정은 끌어낸 게 얼마 전에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뿐만 아니라 연정도 하지 않겠다. 잘했어요. 심상정이 되게 잘했어. 너무 늦었어. 그 얘기를 연정 얘기해서 괜히 오해를 샀다니까. 단일화할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근데 어쨌든 끌어냈어요. 심상정이. 끌어내면서 제3지대 연대로 가는 건데 심상정은 그림이 있었어. 내가 봤을 때 처음부터. 그러니까 심상정이 34% 얘기를 계속했거든 지금까지. 출마할 때부터 34를 계속 써먹어요. 왜냐하면 87년 이후에 87년 이후에 34년이 지났다 이거야. 근데 34%를 내가 얻어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예요. 3분지계를 해가지고. 근데 3분지계를 하려면 민주당하고 연대를 얘기하는 순간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좋게 돼봐야 25%지. 반의 반인 거죠. 양당제에서 반의 반인 건데 심상정은 삼각구도를 만들겠다 깬다는 건데 심이 이제 본인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과정에서 사실 중도표를 많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중도나 무당층 공략이 필요하다. 중도와 좌파 간의 어떤 연대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3지대 연대 쪽으로 일단 가는 거고 물론 심도 단일화는 아니다라고 하고는 있는데 근데 나는 만약에 단일화해서 지지율이 좀 나올 것 같으면 난 일단 3명이 합쳐지는 것 자체가 시너지가 있다. 왜냐하면 만약에 안철수나 김동연이 극우다. 우리 공화당 스탠스에 가 있다.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래도 아주 뭐 일직선적으로 사고를 해도 아니 오른쪽으로 치더라도 민주당 바로 오른쪽이거나 아니면 민주당하고 별 차이가 없단 말이죠. 김동연도 그렇고 그러면 나는 김동연, 안철수의 연대가 민주당을 대체할 수 있는 대우는 된다. 그래서 다당제로 안 가고 양당제가 된다 할지라도 민주당 지금 사실 솔직히 민주당도 좀 소장파도 있고 비주류도 있고 해서 당의 쇄신이 되고 이러면 좋죠. 근데 그게 있나? 솔직히. 예. 조국 사태 이후로도 뭐 그런 걸 못 만들어냈잖아요, 사실. 그러면 뭐 대체하는 것밖에 방법이 더 있겠어요. 김혜영 심사위원 간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김혜영 정도 되는 사람은 끌어올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 재편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다당제가 안 된다면 그 사람들끼리 뭐 당을 만들 수도 있다고 봐요. 나는 이건 내가 단일화를 넘어서서 합당까지도 얘기하는 건데, 근데 그걸 떠나서 일단은 이 움직임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만약에 뭐 잘 돼가지고 대선에서 단일화가 된다 그러면은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리 나누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지방선거의 활로도 뚫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만약에 한번 얘기해봐요. 3명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쳐봐요. 내가 조합 맞춰볼게. 누가 뭐 심이 된다? 저는 삼지대 단일화가 성공하려면 심이 되는 것밖에 진짜로 없을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요거 약간 의견이 갈리는데 심이 돼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안이 그래도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안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안에는 소구력이 확 떨어질 것 같은데 진보 쪽에. 그러면은 자 그러면 안이 대통령 후보가 된다고 칩시다. 그럼 진보 쪽에 많이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100% 심의 총리야. 그리고 장관도 좀 많이 줘야 돼. 예, 그렇게 가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럼 김동연 어떻게 되느냐? 서울시장? 예. 서울시장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경제부총리. 그건 안 돼. 경제부총리로 또 가는 건 안 될 것 같고 누가 그 질문을 나한테 했어요. 어떤 분 그 정치자분이.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그 권력 배분의 이치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게 뭐 현실이 될 거다 이거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근데 만약에 심이 대통령 후보가 된다. 그럼 나는 국무총리는 김동연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국정 경험이 있잖아요. 심이 됐다고 했을 때는 두 사람이 국정 경험이 없고 너무 좌쪽 아니냐. 요게 있는데 계속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경제 관료를 했던 김동연이 그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안철수는 어떻게 된다? 서울시장.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안철수, 김동연이 둘이 대통령 총리 조합은 아니야. 한 명은 그 서울시장이나 일로 가야 돼요. 그럼 거꾸로 김동연이 대통령이 된다. 그래도 총리는 심이야. 예. 왜냐하면 김동연이 좀 약간 이미지가 조금 보수적이잖아요. 관료 출신이고 그러면 총리는 심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럼 나는 서울시장 이렇게 가는 거지. 이게. 예. 그래서 나는 심이 안 되더라도 총리를 먹고 총리 후보를 먹고 후보를 먹는 거죠 일단. 후보를 먹고 내각의 상당 부분을 정의당에 가져간다. 예. 그러니까 거래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거래가 되려면 저는 그 전 단계에서 네. 그러니까 3자가 그러니까 연대가 아니라 단일화까지 가려면 네. 이 당 차원에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철수, 김동연은 본인이 정리하면 당이 정리가 돼요. 예. 그렇죠. 그래서 네. 심상정이 두 자릿수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네. 단일화 논의가 돼야지만 네네. 정의당이 정리가 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는 심이 아니면 단일화는 불가능하다. 심이 되는 구도로 가능성이 있어야지 되고 네. 그리고 본선에 가서도 그러면 당연히 이 예선에서 심의 통과하는 경우의 수만이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본선에서도 심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김동연 총리, 안철수 서울시장 네. 뭐 이게 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가능성은 다 낮아 보입니다. 근데 지금 채팅방에 나무위 올빼미님 행복회로 돌리는 분들 많네. 행복회로 이런 얘기하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행복회로는 나무위 올빼미님이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네. 25달러인 거죠. 캐나다 달러인가 CA가. 네. 나무위 올빼미님 감사합니다. 바로 전에 수제 로봇님 은근 30달러 주셨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취해 있어 돈 주는 거에. 그게 제일 행복이야. 뭐 행복해로가 있어. 네. 수제로모님이 은근 안과 심보단 김동연을 밀어주는 게 그림이 좋을지도 하셨어요. 그러면서 안과 심이 캐릭터 소모가 너무 심했음 하셨는데 저는 일단 안이 좀 심했어요. 캐릭터 소모나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홍준표 지지하려다가 홍준표 떨어지고 심상정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근데 그 사람들한테 안철수는 왜 안 지지하냐고 물어봤거든요. 약간 정치 행태. 그렇죠. 네, 정치 행태 때문에 좀 피곤하고 그리고 안철수 약점이 뭐냐면 50대입니다. 나는 50대에서 만약에 제3지대 경선 붙으면 심이 이길 것 같아. 50대 중도도 심 찍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은 이게 좀 이런 게 있어요. 그래도 씩씩한 게 있어. 그리고 계속 꿋꿋하고 이렇게 일관된 게 있거든. 근데 50대가 사실 예전에 안철수를 좋아했습니다. 그랬죠. 네, 근데 질려버린 거야. 질려버린 거예요. 안철수의 그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세대가 50대들이죠. 그러니까 네, V3 그러니까 안철수를 아니, 사실 그것 때문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사실 안철수를 지금의 이 자리에 그러니까 이끌어낸 게 40, 50대들이잖아. 안철수 처음에는 그 청춘 콘서트 20대 그때는 청춘 20대였죠. 콘서트 지금의 30대. 네, 지금 30대 청춘 콘서트 그렇게 갔는데 사실 정치판에 이끌어낸 거는 40, 50대들이거든.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돌풍을 가능하게 했던 게 40, 50대였어요. 그렇죠. 그 50대가 좀 중도가 많은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안철수가 짜남이 이제 좀 있어줘야 되는데 이 정도면 문제는 너무 부자야. 그러니까 별로 안 짜네. 그러니까 그거 방호복 다 한 번 더 입어야 돼. 계속 떨어지고 막 정치적으로 여기 뺨 맞고 저기 가서 맞고 막 이런 차식 따지고 보면 그런 캐릭터잖아요. 어디 가도 그렇죠. 가있지 좀 못하고 좌우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아까 내가 오마이뉴스 얘기했는데 TV조선한테 뺨 맞았어. 그러니까 봤어요 그거? TV조선에 안철수 가정 이렇게 나오는 예능적인 프로에 안철수가 섭외가 돼서 다 준비해놨대. 그 녹화 하루 전인가에 취소야? 그 프로그램 없애버리겠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안철수 지지자들 흥분해가지고, 그 지금 TV조선한테 맞고 오마이뉴스한테 맞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좀 안 됐어야 되는데 안철수는 그런 생각이 안 들죠.
그렇죠. 그런 캐릭터지. 그냥 약간 고소하다 내지는 그냥 아유 뭐 이런 느낌이지. 고소해 하는 사람 누굽니까? 예, 그런 미안함을 좀 못 느끼게 만드는 그런 캐릭터가 돼버렸죠. 그래서 50대에서 난 오히려 심이 더 유리할 거다. 근데 나는 아니 2030 보면 좀 지금 보면 보는 게 지금 막 그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이대남 이대녀에서 딜레마잖아요. 근데 자 그리고 심상정도 30대 남성 확 떨어져 버렸어. 20대 남성도 높지 않고 그러니까 여성만 주로 몰리고 있어요. 근데 남녀 고르게 지지받는 사람 안철수밖에 없어. 네. 안철수는 홍준표 지지했던 사람들도 안철수로 가고 그다음에 안철수가 본인이 얼마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성 혐오를 자극하는 그런 선거운동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리고 안철수 쪽이 이준석하고 다른 게 안철수 쪽은 한 번도 무슨 안티페미 이런 걸로 안 했어요. 거의. 예. 그리고 본인 이미지도 그럭저럭 약간 페미적이야. 그런 게 또 있거든요. 초식남 이미지죠. 예,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2030 쪽은 올라갈 소지가 높다고 봐야죠. 오히려 신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어. 20대 여성 쪽도 만만치 않아. 20대 여성만 쳐도 안철수 지지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안철수는 20, 30대 사이에서 새로 출발해라. 예, 젊은이들 사이에서 새로 출발해라는 거고. 근데 이제 나무위우 수제로보님 하신 말씀은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김동연 같은 경우는 나이도 그 중에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중간이야. 그래서 이쪽 저쪽 표를 다 갖고 가는 그 잠재력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김동연 쪽에서도 그걸 PR 포인트로 쓰라고. 예, 김동연이 오히려 난 제3지대 연대를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할 만하다고 봐요. 김동연이 그래서 나 좌상정 우철수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김동연이 이 카드를 던지는 거지. 2024년 총선까지만 대통령 하겠다. 예, 김동연을 그 과도기 대통령으로 놓고 보면 시켜줄만 해요. 그래서 내가 대통령 해가지고 개헌까지 다 해가지고 다음 세대로 넘어가겠다. 예, 이런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동연 지지자들은 왜 또 억울하게 2년만 대통령 하라고 그러냐고 할 수 있는데 김동연이 늦었잖아. 정치판에 뛰어든 게. 그럼 뭔가 전격적인 카드가 필요해요. 그리고 억울하면 내각제 개헌한 다음에 총리하면 돼. 그렇게 해서 확 떨어진 사람이 이재호죠. 꼴찌지. 근데 이재호하고 김동연은 다르다고. 네, 김동연하고 이재호는 다르고 그리고 김동연은 내가 봤을 때 김종인 찬스 쓸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복면을 쓰고 나와야겠네. 안 돼. 복면은 김종인이 써야 되는데 나는 김종인이 윤석열하고 완전 틀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내가 최근에 며칠 보니까 김종인이 마음에 그러니까 김종인을 모셔가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김종인 없어도 잘하면 돼. 근데 태도가 김종인 없어도 잘할 태도인가? 여기서 물론 모르지. 근데 김종인은 마음 확 상한 것 같은데. 근데 김종인은 김동연하고 또 친하거든요. 예. 그래서 김동연이 나는 오히려 제3지대 연대 중심에 서라. 오히려. 예. 그러면은 김동연에게 뭔가 열릴 거다라고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끝났나요? 그리고 나무위 올빼미님이 제3지대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민주당이 분당에 가까운 분열이 일어날까요? 저는 만에 하나 제3지대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민주당은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 새천년 민주당처럼 될 거다. 예, 대통령 나오기 어려워서 그렇지 대통령이 나온다. 만약에 제3지대에서 대통령이 나온다? 소수파 대통령이죠. 소수파 대통령은 잘 두들겨 맞으면 돼요. 뭐 심상정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민주당하고 연정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양당한테 다 두들겨 맞으면 돼. 예, 막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러고 총선까지 가는 거죠. 총선까지 계속 가는 거야. 그러면 총선 때면 어떻게 된다? 그 소수파 대통령 세력 대 거대 양당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대통령 소속 정당을 제3당으로 놔두지 않습니다. 예, 그럼 파괴적인 결과가 일어날 거예요. 예, 그게 쉽지 않아. 그까지 대통령 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자 이제 자 또 뭐 제3지대. 네. 다음 주 수요일에 국회에서 제3지대 토론회가 열리는데 제가 발제자로 참석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고요. 근데 하여튼 그 지지율이 올라야 된다. 각자. 네, 한 명이라도 10% 넘겨야 된다. 일단.